자, 그럼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기본 이론을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셨고, 또 암기도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풀어보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이제 기출문제는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려운 내용만 고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은요, 아주 쉬워요. 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지 하는 거 또는 취소하는 걸 고르세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암기만 하면은 이거 10초도 안 걸려도 바로 답 찾을 수 있어요. 자, 필요적 취소 고르세요. 의무적 취소 고르세요. 업무정지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이제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자, 이것만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자, 92페이지입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 92페이지. 자, 그럼 1번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법상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필요적 취소가 아닌 거. 그럼 우리 뭐예요? 사부 결격 이양 정상. 자,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자, 사부 결격 이양 정상. 그러면 시험 보실 때 우리 수험생들은요, 혹시 헷갈릴까 봐 얼른 시험지에다 이걸 빨리 써요. 이걸 써놓고 여기다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법인이 해산했어요. 자, 해산이 여기 사망 해산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건 맞고. 자격정지 받은 소공사라여금 그 기간 중 업무를 했다. 자고로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야? 이거 취소. 여기 정지 기간 중에 했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 그다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여기 여기 있잖아요. 부정한 방법.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럼 이거 개인이 얘기잖아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뭐가 돼요? 결격이잖아요. 결격. 이거 결격. 자, 복권이 안 됐으면 결격이니까 여기 필요적 취소 이렇게 되죠. 결격. 그다음 중개사법을 위반해 2번 이상 사무소를 2개 이상을 사무소로 했다. 이거 이중 사무소. 그럼 여기 이자가 뭐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이중 등록 그리고 이중 소속이고 이중 사무소는 뭐예요? 등기 이사 겸임. 즉 의무적 취소죠. 이건 의무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 힘들면요. 절대적 취소, 즉 필요적 취소만 확실히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그리고 필요적 취소를 지은 나머지는 다 그냥 가볍게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외우세요. 자, 그러면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등록 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갑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필요적 취소예요. 그런데 않는 거, 그래서 않는 거. 자, 개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사부결격 이양정사. 그 다음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중개사법 위반 갑에게 2018년 9월 10일 4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어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이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결격이 되잖아요. 중개사법 위반 300만 이상 벌금은 결격. 결격이니까 필요적 취소. 그 다음 자,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입니다. 이건 배임죄는 형법이죠. 자, 형법 징역 1년 집행유예. 그러면 이 법적으로 따질 필요 없어요. 집행유예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됐네요. 그럼 유예기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결격. 네. 그러니까 결격 필요적 취소. 자,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사법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받고 2회 과태료 받았어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우리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자, 2회니까 과태료 한 번. 자, 이렇게 합의 몇 번? 3번. 그랬는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그럼 이거 우리 상습범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3번이면 임취, 2번이면 업무정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무이적 취소에 해당하는 상습범. 그러니까 필요적 취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필요적 취소는 상습범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만 몇 번? 3번. 그래서 삼진아웃.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업무정지 3번, 삼진아웃. 그 외에는 뭐 잘 몰랐대.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의무적 취소. 그 다음
이 개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한 업무를 했다. 그럼 이거 등록증 양도대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취. 여기 이 양 할 때 양도대 필취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 지도감독. 자, 옳은 거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위반에 그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자격 취소는 3년간 시험도 못 봅니다. 예, 맞아요. 예, 이거 맞네요. 그냥 다음. 그 다음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과태료를 받으면 결격이 아니죠. 우리는 벌금을 받아야 결격이죠. 벌금. 과태료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결격에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이제 이 예외로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3가지. 사망이나 해산했을 때, 등록 기준 미달했을 때, 그리고 결격으로 취소됐을 때. 이 3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격으로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3년의 결격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로 따진다 그랬거든요. 자, 조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제가 이제 응용 문제라 좀 냈는데 자, 이거 어려우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격으로 취소됐을 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격이 끝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사람이 자 만약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격이 됐잖아요. 등록이 취소돼요. 그럼 등록 취소되면 3년간만 결격입니까? 아니요. 이 파산은요. 이 사람 언제까지? 복권을 받을 때까지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복권을 받을 때까지 결격. 그러니까 3년 지나서도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결격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격이 끝날 때까지 결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등록 관청에 등록 취소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데 이게 뭐예요? 시효.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시효. 자, 이 시효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우리 업무정지.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는 없고 업무정지. 그러면 나머지는 3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효는 업무정지만. 자, 그 다음 폐업신고 전 개공사에 대해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이 처분일도 알아듣고 1년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게 다 안 나타나네요. 자, 옳고 그른 거 표기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옳은 걸 고르세요. 자, 보겠습니다.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했을 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승계와 관련된 문제죠. 승계.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등록했다는 얘기인데 등록증을 뭐 했어요? 대여잖아요. 그럼 이 위반 행위가 뭐예요? 이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필요적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얼마? 폐업 기간이 2년 지났어요. 그럼 우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은 폐업 기간이 3년 지나야 안 때리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해당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니까 업무 정지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업무 정지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고. 자, 갑이 미성년자를 보존으로 고용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결격이죠. 결격 사유자 고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45일 만에 해소했어요. 이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라고 했는데 60일 안 지났죠. 그러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잖아요. 네. 자, 없습니다. 그 다음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위반행위가 폐업하기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 정보망 있잖아요. 정보망 있는 거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거짓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러면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자,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니요. 이 날로부터 1개월을 폐업하고 그 다음에 4년이 지났어요. 4년. 그러면 지금 폐업을 한 날이 4년 지났잖아요. 이 폐업한 날이 4년. 그러면 등록 취소도 3년, 업무정지도 뭐예요? 1년 그러잖아요. 아니 1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났으면 이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이든 아니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상 명령에서 자료 제출하시오, 뭔가 보고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실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4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거는 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X에 해당하네요. 다 X. 네. 조금 어려워 보일 거야 아마. 그래도 천천히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거. 이거 뭘 묻고 있어요? 시효. 자, 이거 시효. 시효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 고르세요. 그 말이에요, 실은. 자, 이중으로 등록하면 이건 뭐예요? 필치고. 업무정지기간. 자고로 정지기간 중에 했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필치. 예. 이양정상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적 범위를 위반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아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업무정지잖아요. 이게.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업무를 했다. 이건 이제, 이거 또 뭐예요? 자격 취소해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업무를 하겠다면. 그 다음, 소공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매매 계약할 때 이거 금쟁이잖아요. 금쟁이는 이건 뭐냐면 의무적 등록 취소, 의무적 등록 취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자격이 취소되고요. 그러면 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거 몇 번?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 6번. 자, 업무정지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법인에 대한 법인 또는 분사무소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나 이런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 다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걸 합산하더라도 항상 우리 최고 6개월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 범위 가중한다. 이것도 아까 일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틀린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3번 봐봐요. 업무정지 지금 이거 2번하고 여기 4번 내용이 이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를 받으면 7일 내에 등록증 반납한다는데. 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이 없어요.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업무정지 받은 개공사가 폐업 신고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업무정지 받았는데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해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뭐가 된다? 결격. 그러니까 여전히 이 기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해요. 이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은 못 오고요. 예.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업무정지는 광역시장의 처분권자가 아니라 우리 누구예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을 해준 사람이 뭐예요? 처분도 하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해야 돼. 등록관청. 그러니까 항상 주어 잘 보세요. 주어. 그 다음 업무정지 가중하더라도 9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6개월.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자, 지금 2번 이렇게 업무정지 받았어. 그런데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몇 번? 3번. 그럼 업무정지 3번이니까 뭐예요? 우리 삼진하고 그렇게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돼. 이건 필요적 취소. 삼진아웃. 그렇게 하시죠. 자, 이거 제일 잘 물어봐요. 기출문제도. 자, 업무정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지남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몇 년? 3년. 우리 시효는 3년. 그 다음 개공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정보망이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우리가 어때요? 업무정지 사유인데 업무정지는 동기 이런 걸 참작하여 4개월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6개월 이하니까 6개월 이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승계입니다. 승계. 자, 승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여.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니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할 수 있냐? 자, 폐업 기간이 등록 취소 같으면 3년,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폐업 신고 전 개공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얼마 동안? 1년간 자, 승계한다. 그러니까 전과 기록은 1년간 승계한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전과 기록 승계와 위법행위 승계가 달라요. 그 다음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자, 3년 지났죠. 그런데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할 수 없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 4번. 폐업 신고 전 개공사에게 과태료 처분했어요.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됐어요. 자, 9개월이면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으니까 승계된다. 그렇죠. 승계. 자, 여기는 1년간 승계니까 3년이면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승계가 안 돼. 근데 이거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승계가 된다니. 왜? 1년간.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때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 자, 이런 것을 고려한다 그랬죠? 않는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지문 5개 만든 거예요. 자, 9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조금 어렵게 또 물어봤어요. 자, 이제 이것도 승계와 관련 건데, 자, 옳은 거. 자, 봅시다. 갑이 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 폐업 신고는 우리가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잖아요. 우리 등록관청. 예. 그 다음,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이폐취. 간판 철거는 이폐취.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취소. 그러니까 폐업이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받나요? 이건 과태료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갑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자, 1개월짜리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2019년 7월 1일 폐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 자, 업무 정지 지금 뭐예요? 전과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12월 10일. 자, 이때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승계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자, 언제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계는 언제까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 지났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년.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2월 8일에서 2020년 뭐요? 1월 8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8일까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12월 16일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승계가 되어야죠.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예. 자, 1년이 안 지났죠? 그러니까 승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복잡한데 간단해요. 1년 지났냐? 그건 묻는 거예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자 2019년 자 이번에는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받았어요. 아니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 이제 위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랬는데 2019년 3월 5일 날 이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5일 날 다시 등록을 했네요.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폐업 기간이 3년 지나면 안 때리고 업무 정지는 1년. 자, 그럼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자, 폐업해서 다시 등록할 때까지 폐업 기간 1년 안 지났잖아요. 1년 안 지났으니까 그다음 이 사람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업무 기간이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예. 그다음 중개사법에 2조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자 이번에 이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2018년 3월 6일 날 폐업 신고했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날 다시 등록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나면 한다? 3년. 자, 그럼 이거 3년 봐봐요. 2018이니까 2019년. 그 다음 2020년. 2년밖에 안 지났, 2년. 2년 몇 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3년 안 지났잖아요. 3년 안 지났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데 1년 지났냐, 3년 지났냐, 그거 묻는 거예요, 실은. 네. 자, 그래서 답은 자, 이거 되겠네요. 네, 4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승계와 관련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 자, 이것도 똑같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자, 2020년 11월 16일 과태료 받았어요. 과태료 받았는데 그 다음에 12월 16일 폐업 신고를 했다가 2021년 10월 10월 다시 등록을 했는데 자, 과태료 얻어맞은 이란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러면 여기는요. 이때 자,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처분 받은 날로부터 자, 1년 지났냐 안 지났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년 지났나요? 자, 11월 16일부터니까 10월 15일까지 등록했다면 그러면 이 부가 효과는 승계된다 그랬는데 자, 딱 얼마 지났어요, 지금? 1년 지났죠, 1년. 자, 1년하고 딱 한 달 지났나요? 예. 네. 그러니까 승계가 된다가 아니라 승계가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러니까. 딱 1년이네, 1년. 그러니까 승계된다. 그럼 맞죠? 11월 16일이니까 언제까지 이제 11월 15일까지가 뭐예요? 그래 1년이잖아요. 근데 10월 15일이면 아직 1년이 딱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승계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11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11개월. 자, 그러니까 승계가 되죠. 네. 자,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네. 2020년 8월 1일 국토부령에 전한 전속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 폐업 신고를 했다가 10월 1일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관청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럼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을 했네요. 그리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는 1년 지나면 안 때리죠. 그러면 자, 이때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재등록했어요. 자,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하면 2020년 9월 1일이니까 언제까지? 예. 그러니까 2021년 9월 1일까지 하면 돼. 9월 1일. 그런데 10월 1일이니까 한 달 더 지났죠. 자, 1년하고 플러스 한 달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업무 정지는 1년. 그 다음. 자, 2018년 8월 1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 업무를 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록 취소.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 대여처럼 취급된 등록 취소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폐업 신고를 했다가 21년 10월을 다시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취소해야 된다는데 자, 등록 취소는 여기 이제 이게 등록 취소 해당하는 거 몰라도 돼. 여기 다 써줬잖아요. 이렇게. 등록 취소하냐고. 그럼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봐봐요. 18년에서 자, 19년 9월 5일, 20년 9월 5일, 21년 9월 5일. 그런데 10월 5일이니까 3년하고 또 뭐요? 1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3년 지났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죠. 자, 없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1년하고 1개월, 등록 취소는 3년하고 1개월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전과 기록은 뭐예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자,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자, 그런데 이제 11개월,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이거는 승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거. 그럼 기억 하나가. 자, 기억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기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예.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우리 넘어가도록 합니다.